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을 통해서 하루 25분만 투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능사 일정 및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터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일정을 시작을 한번 할 볼 텐데요. 이 다음은 정기의 2021년 정기 이 기능사 3회부터 우리가 응시를 할 수가 있죠. 1, 2회는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시험 원서 접수가 이렇게 2021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은 이렇게 일정대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렇게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 공부를 학습하시고 이때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들은 쭉 올릴 겁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27일 전까지 제가 다 올릴 테니까 일요일날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에 있습니다. 7월 16일에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합격을 하셨으면 실기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실기 원서 접수는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기 시험은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렇게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또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으니까 자격증 신청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4회 이렇게 필기, 실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4회인데요. 4회에 어떤 기간들도 나와 있죠.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필기 시험,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와 또 원서 접수부터 또 실기 시험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4회에 응시하셔서 올해까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필기 시험까지 한번 보시면요.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을 받기까지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필기 원서를 접수하시고 또 필기 시험 치르시면 되고요. 합격 여부 확인하시고 또 실기 원서를 접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실기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 확인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합격하셨다면 자격증 신청 및 수령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정보 처리, 이 기능사 필기, 실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기의 경우에는 총 4과목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 활용, 그 다음에 PC 운영체제, 이 정보통신 일반 이 4과목에 대해서 필기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검정 방법은 필기는 객관식의 사지, 태기령 그래서 4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60문항, 60분을 시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기는 필답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쓰는 필답형 1시간 30분 주어지고요. 점수는 100점입니다. 합격 기준을 보시면요.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 실기도 60점 이상만 이렇게 맞으시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서 1과목, 첫 번째 과목을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목이 가장 좀 계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체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공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에 좀 익숙하시겠지만 또 문과 학생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PC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컴퓨터는 우리가 EDPS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자료를 프로그램이라는 명령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출력하는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 그쵸?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죠.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출력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전자자료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ADPS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의 특징,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대용량성과 범용성, 호환성, 정확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특징은 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가 하나 새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기 부분은 외우는 부분이 한 8, 9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컴퓨터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 보시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중앙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을 하드웨어. 하드라는 건 뭐죠? 우리가 만져지는 거, 딱딱한 물체를 만들어주는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어떤 뇌,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왜 사람도 하드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드웨어의 구성 그림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의 구성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딱딱한 제품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컴퓨터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어떤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처리 장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그리고 또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는 연산과 제어, 레지스터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주변 장치들이 있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그죠? 그래서 이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안에 주기억, 보조기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장치에는 입력 장치, 주기억, 보조기억, 뭐 그리고 출력 장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 장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입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스캐너 이런 여러 가지가 입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입력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한테 말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력 장치는 뭘까요? 네, 프린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나와서 보여지는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출력 장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뭐 여러분들이 뭐 CD나 아니면 뭐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요즘에 없고, 그다음에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보조로 기억한다고 해서 주기억 장치는 롬하고 램이 있는데요.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이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중앙처리 장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처리 장치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앙처리 장치는 뭘까요? 네, CPU라고 하는데요. 이 Central Processing Unit 해서 사람의 두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죠. 사람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된 모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또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어하고 또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를 이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왔습니다. 사람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된 모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중앙처리 장치가 있죠. 이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플러스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어, 연산, 레지스터.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 이것들을 중앙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중앙처리에 딸려있는 제어와 산술 논리,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이 레지스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씩 볼게요. 제어 장치는 이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의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 장치입니다.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 이것을 제어 장치라고 하고요. 이 중앙처리 장치하고 또 이제 제어 장치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이 제어 장치는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의 이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 장치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지스터, 부호기, 명령어 해독기, 번지 해독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의 실행은 인출 단계, 간접 단계, 실행, 그리고 인터럽트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일 처음에 제어 장치의 어떤 명령의 실행 순서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이제 저장된 주소값, 레지스터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주기억으로부터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또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트로 옮기고 또 명령 리스트의 내용을 해독한 다음에 바로 실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이런 해독기, 부호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장치입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이 제어장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를 연산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이동 등이 있다는 거. 그죠? 여기 또 오타가 있지만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관계, 이동 이렇게 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장치는 가산기, 그죠? 누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오버플로어, 검출기, 시프트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산장치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시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레지스터가 있죠. 이 레지스터는 뭘까요? 얘는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부분 중에 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부분 중에. 그래서 얘는 이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어떤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임시기억 장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임시기억 장소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서 처리한 명령어 또 연산의 어떤 중간 결과값 등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임시기억 장소. 임시기억 장소구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기억 장소라는 거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레지스터는 이렇게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외워야 할 게 특징이 중요한 게 몇 개 있죠? 임시기억 장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그다음에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전송되면 기존의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기억되게 됩니다. 또 레지스터는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종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류들의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 PC,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카운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출할 어떤 명령어를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인출할 명령어를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레지스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카운터고 레지스터의 종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누수함기입니다. 누수함기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레지스터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기억 장소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또 누수함기가 있는데요. 이 누수함기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죠? 명령어 레지스터. 그죠? IR.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출된 명령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인출된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 하면 명령어 레지스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와 버퍼 레지스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MAR, MBR, 그죠? 주소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들어가서 MAR이라는 거, 버퍼는 MBR이겠죠? 이것은 이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거는 맞아요. 동일하고 이 데이터에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퍼 레지스터라고도 하는 거. 이것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 번지를 기억하는 거 뭐라고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그리고 잠시 기억되는 그냥 레지스터는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인덱스 레지스터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소의 어떤 변경 그리고 서브루틴 연결 및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연산의 횟수를 세는 어떤 레지스터를 우리가 인덱스 레지스터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그죠? 주소의 변경이나 서브루틴 연결 및 프로그램에서 반복 연산의 횟수를 세는 레지스터를 인덱스 레지스터.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왠지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억하는 우리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시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음은 중앙처리 장치에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제어나 연산, 레지스터가 하나의 대규모 직접회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회로, 그리고 IC에 내장된 것으로서 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 중앙처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개인용 컴퓨터에서 중앙처리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ISC와 RISC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CISC, RISC. 그래서 이 CISC는 여러분들 뭐냐면 명령의 어떤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소비가 많고 그렇겠죠. 명령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고 명령어 설계가 어려워서 고가입니다. 하지만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한 거. 이것을 CISC,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거. 그것을 고가이지만 CISC라고 하고요. RISC 있으시죠? 이 RISC 방식은 이 명령의 종류가 적어서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하지만 적고 속도가 빠르지만 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소모 적고 명령어도 적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겠죠. 하지만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들이 반복, 조합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리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복잡한 거, 이것이 RISC라는 거. 그래서 여기 표로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죠.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CISC는 뭐죠? 명령어는 많으나 RISC는 명령어는 적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CISC는 간단하고 RISC 복잡하고 속도는 CISC가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저속이고 명령어가 적은 것은 고속. 그렇죠? 전력 소모가 당연히 많죠. 그리고 이것은 적다는 거 RISC는. 용도는 CISC는 명령어가 많고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저속이죠. 그래서 개인용 PC에 많이 사용되고 이 RISC는 명령어는 적고 복잡하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고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주변 장치 중에 입출력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입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라이트펜, 광학마크 판독기, OMR, OCR, 광학 문자 판독기 때문에 OCR,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MICR. 시험에는 이렇게 줄임말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OMR, OCR, MICR.
외우셔야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라이트펜, 광학 마크 판독기, 광학 문자,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출력하는 거는 뭐 모니터죠. 출력해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프린터, 그리고 큰 플로터 있으시죠? 그래서 플로터. 그리고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입출력 겸용 장치입니다.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한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CD-롬,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여기서 뭐 볼 거는 광학 마크 판독기 한번 볼까요? 이 마크 판독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학 마크 판독기는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시될 때 이 마크한 OMR 카드, 그리고 시험 카드, 객관식 시험용 답안지 채점에 사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그런 것들. 광학 문자 판독기는 포스에서 띡띡띡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 광학 문자 판독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컴퓨터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 있으시죠? 이 컴퓨터의 기원, 그죠? 파스칼의 뭐 계산기, 해석기관, 천공카드 시스템, 튜링 기계, 뭐 ABC 이렇게 개발 연도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파스칼의 계산기, 그러니까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입니다. 덧셈 뺄셈이 가능했고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개발자가 파스칼이고 파스칼의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해석기관은 이 바베지. 그래서 이것은 현대 컴퓨터로 발전하는 개념을 최초로 컴퓨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니까 바베지.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홀로리스 하면 천공카드 시스템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천공카드 시스템이고요. 자동 계산의 실용성을 확인했습니다. 튜링은 추상적인 계산기의 모형으로 컴퓨터의 논리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ABC, 아타나소프인데요. 최초로 진공관을 사용해서 이게 계산기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온 마크 1이네요. 이 마크 1은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 최초의 첫 전기를 이용한 기계식 자동 계산기라는 거.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 계산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기 기계식은 마크 1, 그리고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 이제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에드삭은 이제 최초의 프로그램 안에 내장하는 내장 방식 도입을 한 사람이 에드삭이고요. 그리고 유니박 1은 시험에 잘 나오죠.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그리고 에드박은 이 내장 방식, 에드삭의 내장 방식에다가 이지법 같이 채택해서 발전시킨 것이 이 폰노모이만의 에드박이라는 거. 이 컴퓨터의 이 기원, 발전 과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요. 주요 숫자, 1세대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공관, 트랜지스터, 직접회로, 고밀도 직접회로, 초고밀도 직접회로까지.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 펜토세컨드, 아토세컨드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5세대까지, 펜토세컨드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에는 우리가 기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때는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고급 언어, 뭐 포트란, 뭐 C 언어 그런 것들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죠. 일괄만 했다가 이제는 실시간, 바로바로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가능했던 고급 언어 트랜지스터. 그리고 제3세대에는 직접회로 IC, 직접회로 IC인데요. 이것은 C 분할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OCR, OMR, MICR, MIS까지 도입이 했던 거. 그리고 또 4세대는 고밀도 직접회로입니다. 그래서 LSI라고 부르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됐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죠? 그리고 개발됐고 네트워크 분산 처리까지 가능한 이 제4세대. 그리고 5세대가 되면서 인공지능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거. 인터넷 인공지능, 네트워크 전문가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초고밀도 직접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 다시 한번 볼게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톰, 아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데이터의 취급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라는 건 뭘까요?
온도, 전류, 속도, 측정은 좀 불가능하죠. 그냥 측정, 수치로 측정은 불가능하죠. 온도나 전류, 속도 이런 연속적인 거고요. 디지털은 문자나 숫자로 돼서 비연속적인 것을 이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디지털, 아날로그의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컴퓨터를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에는 슈퍼컴퓨터, 초대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 그리고 미니 컴퓨터, 중형 컴퓨터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그래서 이렇게 슈퍼컴퓨터부터 메인프레임, 미니, 마이크로, 소형 컴퓨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처리 능력에 따라서 초대형 컴퓨터, 대형, 그 다음에 중형, 소형, 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PC겠죠. 그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범용 컴퓨터와 정용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컴퓨터.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목적, 전용, 그죠?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작된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컴퓨터의 분류까지 보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